안녕하세요. SAP 코리아 장아름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S4HANA 구매 관리 영역의 주요 신규 기능과 ECC 대비 변화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S4HANA 구매 관리의 개요, 그리고 S4HANA 주요 기능들을 서브 모듈별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심플리케이션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SAP는 구매 관리 업무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S4HANA의 구매 관리 영역입니다. S4HANA는 구매 기준 정보 관리, 조달 프로세스, 분석 등의 구매 오퍼레이션에 대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공급업체 등록 변경, 소싱, 조달 협업 등 전략적 협업 영역에 대해서는 아리바의 여러 솔루션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4HANA 구매 관리의 주요 변화 사항입니다. 프로세스 관점에서 요청자가 구매 요청에서부터 송장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셀프 서비스 프로큐어먼트 프로세스가 탑재되었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MDM 카탈로그 기능을 크로스 카탈로그 서치라는 기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ECC에서는 공급업체 관리를 위해서 사후 정량평가 기능이 있었는데요. S4HANA에서는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평가 템플릿 기반의 정성평가와 인베디드 어널리틱스 기반의 실시간 공급업체 퍼포먼스 분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기술 도입 관점에서는 구매 업무의 지능화, 자동화를 위한 납기 예측, 이미지 기반의 구매 조달 등 머신러닝 예측 기반의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시츄에이션 핸들링이라는 상황 처리를 통해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에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나리오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사항을 서브 모듈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관리의 소싱 및 계약 관리 영역입니다. S4HANA의 견적 기능은 아리바 소싱과 연계해서 RFX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RFX 프로세스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프로세스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리바 소싱과의 연계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S4HANA에서 PR이 생성이 되고 해당 PR을 기반으로 해서 커테이션 리퀘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이 리퀘스트는 아리바 네트워크와 아리바 소싱이라는 솔루션으로 전송이 될 거고요. 아리바 소싱에서는 RFX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고 이 프로젝트 안에서 설정된 스텝별로 일련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낙찰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낙찰 정보가 다시 S4HANA로 전송이 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구매 정보 레코드나 구매 계약, 구매 발주로 후속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매 계약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구매 계약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트랜잭션을 사용해야 했다면 S4HANA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피오리 앱에서 구매 계약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계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금 보시는 구매 계약 관리 앱에서 여러 구매 계약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고 신규 계약의 생성 또는 변경뿐만 아니라 후속 문서로 구매 오더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구매 계약 문서에 릴리즈 구매 오더 역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래프 형태로도 좀 더 손쉽게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계약 관리 업무에도 신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수량 계약의 실제 소진일을 예측함으로써 구매 담당자가 적시에 계약 재협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매 조달 영역입니다. 구매 요청자가 직관적으로 구매 요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셀프 서비스 구매 요청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재 마스터나 텍스트 기반으로만 구매 요청을 생성했다면 이제 사용자는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키워드 기반으로 조회한 뒤 손쉽게 구매 요청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카탈로그는 S4HANA 시스템에 내장된 카탈로그 기능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외부에 카탈로그를 펀치아웃 방식으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구매 요청을 구매 담당자의 개입 없이 직접 입고 통장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고 확인이라는 앱에서 구매 요청자가 수령한 물품, 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구매 오더에 대한 입고가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수령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반품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반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요청을 직관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카탈로그를 관리할 수 있다고 사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카탈로그 품목은 기본적인 내역뿐만 아니라 장문의 설명을 관리할 수 있고,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유효기간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매 요청자 입장에서의 변화 사항을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구매 담당자와 관련된 변화 사항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4HANA에서는 구매 요청 관리 앱에서 요청자가 생성한 구매 요청을 모니터링하고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구매 요청 품목별로 적용 가능한 공급처 정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매 오더로 전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매 조달 프로세스에도 신기술이 적용된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신규 계약이 생성되었을 때 이 시점에 공급처가 미지정된 미결 구매 요청 품목을 확인해서 신규 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구매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구매 담당자는 구매 요청을 수동으로 일일이 확인하거나 중복으로 견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오더 역시 단일화된 피오리 앱을 통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세션이 유실되더라도 기존에 작성하던 내용이 드래프트 상태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재접속 후에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매 오더 생성 이후의 프로세스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은 구매 오더의 개별 항목별로 이력을 조회하거나 테이블 형태의 리포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S4HANA에서는 구매 오더의 이력을 직관적인 형태로 문서 흐름 구조를 통해 발주 진행 상황과 세부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4HANA의 플렉서블 워크플로우 기능은 IT 담당자뿐만 아니라 구매 관리의 파워 유저도 손쉽게 결제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구매 요청, 구매 계약, 구매 오더 등 주요 구매 문서별로 워크플로우를 정의할 수 있도록 피오리 기반의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만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결제 기능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SAP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통해 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설정하는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예시로 설비, 공사, 구매 오더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워크플로우를 적용할 기간을 설정합니다. 아래 시작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문서의 생성 시점이 이 유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다른 워크플로우 시나리오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구매 오더 중 설비 공사 구매 오더를 구분할 수 있는 조건을 시작 조건에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사전에 설비 공사 건은 자재 그룹 P001을 사용하도록 업무를 정의했고요. 제가 담당하는 회사는 1710 회사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AND 또는 OR을 통해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제 설비 공사 구매 오더를 구분해냈다면 이 구매 오더에 대해 승인할 담당자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승인권자는 수신자로서 관리가 되는데요. 수신자를 설정하는 방법은 역할 또는 사용자 기반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SAP 유저 아이디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고요.
역할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HR 조직에 따라 지정하거나 코스트 오브젝트의 책임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바디를 통해 고객사의 특화 로직을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설정되고 활성화되면 실제 구매 오더가 생성되었을 때 자동으로 결제 프로세스가 개시되고 설정값에 따라서 적절한 승인권자에게 결제가 요청됩니다. 승인권자는 피오리 런치패드의 알림 영역에서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 수신함에서 결제 대상을 확인하고 결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공급업체의 납기일 예측 시나리오입니다. 구매 오더의 납기일 대비 기존의 구매 오더 납품 이력을 분석해서 공급업체가 실제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를 제공하는데요. 구매 담당자는 이 정보를 통해 납기 지연으로 인한 이슈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황 처리 기술을 적용한 시나리오입니다. 공급업체가 보낸 컨퍼메이션 또는 ASN 정보를 시스템이 확인하고 공급업체 납품 수량 부족 또는 납품 일자 차이를 인지해서 이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는데요. 담당자는 이 정보를 통해 납품 차이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매 오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업체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업무는 특히 공급업체와의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S4하나에서는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위해 아리바 네트워크와 연결된 시나리오, 플랫폼,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공급업체와 계획, 조달 영역에 걸쳐 주요 업무별로 공급업체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담당자의 수작업 감소, 업무 자동화를 위해 RPA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SAP 역시 IRPA라는 솔루션과 함께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구매관리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급업체 송장 첨부 파일 업로드 기능입니다. 세금계산서 담당자가 메일로 수신한 인보이스 정보를 바탕으로 임시 송장 문서를 생성하고 동시에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가 있다면 송장 문서에 자동으로 첨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담당자의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줍니다. 담당자는 업로드된 송장 문서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함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송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장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이 적용된 시나리오입니다. SAP 구매 관리의 송장 기능 중 송장의 수량, 가격에 대한 정보가 구매 오더와 다를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급 보류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급 보류 사유 중 수량에 의한 지급 보류일 경우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급 보류된 구매 오더에 조기 지급에 대한 현금 할인이 조건으로 있다면 수량 차이 이슈가 현금 할인 만기일 이전에 해결될지 여부를 기존의 송장 처리 이력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분석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담당자는 지급 보류 사유와 예측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락된 입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를 유도함으로써 현금 할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담당자는 지급 보류된 송장이 생성된 상황을 즉시 인지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상황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 보류된 송장이 발생하면 바로 담당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구매 조달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세스와 기능은 센트럴 프로큐먼트입니다. 회사에 여러 법인이 존재하고 각 법인이 별개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특정 자재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합 구매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통합 구매 허브 시스템에서는 각 법인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소요를 중앙에서 확인하고 소싱, 계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합 구매로 처리된 계약 및 구매 오더에 대해서도 허브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합 구매 계약 화면인데요. 허브 시스템에서 생성된 구매 계약을 각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를 처리해주고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공급업체 관리 영역입니다. S4하나의 공급업체 평가 기능은 정량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 평가와 평가 분석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성 평가를 위해 평가 템플릿 기반으로 평가자에게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위해 평가 요소를 정의하고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 요소와 가중치는 다시 구매 범주별로 설정함으로써 공급업체의 정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업체 평가 중에 정성평가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성평가 프로세스는 평가 템플릿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평가 템플릿은 특정 구매 범주별로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고요. 평가 템플릿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평가할 평가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자가 평가할 대상이 되는 공급업체 역시도 템플릿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가자가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평가 템플릿 안에는 여러 개의 질의서를 지정할 수 있고 다시 질의서별로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템플릿을 릴리즈하고 평가 수행자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평가 템플릿별로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템플릿 상에서는 이전에 진행했던 평가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평가 시작을 하게 되면 기존의 평가 템플릿에 있던 내용을 참조해서 평가 기간, 그리고 질의서, 대상 업체, 평가자 정보를 확인하거나 또 변경해서 평가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자의 경우에는 평가자가 평가를 해야 하는 업체를 다시 한번 관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평가자와 질의서 간에도 관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가자는 평가 요청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본인에게 할당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합니다. 구매 담당자는 평가자가 제출한 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자와 평가별로 평가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평가자별로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 역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는 사전에 정의한 평가 요소와 가중치에 따라서 구매어도 품목별, 납품 실적과 품질 점수가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집계된 정량평가 점수는 예외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매 담당자가 변경 사유를 입력함으로써 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역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정량평가와 평가 템플릿에 의해서 평가되는 정성평가 점수는 인베디드 어널리티cs 기반으로 전체 평가 점수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관리 영역입니다. SAP 구매관리의 재고 수량은 조직 관점에서 회사 코드, 플랜트, 저장 위치별로 구분 관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배치 레벨로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S4하나에서는 추가로 세그먼트를 기본 구분 단위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치와 유사하게 회사가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세그먼트별로 구매 오더, 판매 오더, 재고 관리, 재고 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재고 관리 영역에도 신기술이 적용된 시나리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머신러닝을 통해 운송 중 재고의 납품 예정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 마스터 데이터, 기존 오더 이력을 읽고 분석하여 납품 예정일을 예측 제공하고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 담당자는 납기 지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 실사 프로세스에 적용된 신기술 시나리오입니다. 재고 실사 문서의 생성부터 실사 수행, 재고 차이 조정까지 주요 단계에서 상황 처리와 RPA 기술을 적용하여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재고 실사 프로세스에 적용된 신기술 시나리오를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시나리오에는 재고 실사를 계획하고 재고 차이를 조정하는 재고관리 담당자와 재고 실사를 직접 수행하는 창고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먼저 재고관리 담당자가 재고 실사 계획대로 재고 실사 문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창고관리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이 재고 실사에 대한 통지를 받고 재고 실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대량의 재고 실사 및 결과 업로드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RPA를 통해 재고 실사 문서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거고요. 먼저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실사 문서 번호를 입력하고 봇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관리 담당자의 데스크탑에 재고 실사 문서가 엑셀 파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고 실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엑셀 파일에 기재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시스템의 재고 실사 문서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아직 모든 품목에 대해서 실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조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봇을 실행해서 재고 실사 결과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결과 파일을 확인해 보니 모든 품목에 대한 정보가 성공적으로 업로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결과를 다시 시스템에서 조회해 보니 실사 결과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가 발생한 재고에 대해 차이 조정을 진행할 건데요. 실사 결과 등록이 완료되어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알림을 재고관리 담당자에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송했고요. 재고관리 담당자는 이 알림을 확인하고 차이 조정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구매 분석 영역입니다. S4하나에서는 더 이상 분석을 위해 ERP의 데이터를 별도의 분석계 시스템으로 추출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매 관리 영역에도 많은 표준 리포팅, 분석 앱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구매 관리의 분석 앱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대신 대표적인 분석 앱의 유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차원 분석 리포트입니다. 다차원 분석 리포트는 엑셀의 피봇 테이블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피봇 테이블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열과 행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차트 형태로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스마트 비즈니스 KPI 앱입니다. 보통은 구매 업무의 KPI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시보드를 구현하거나 특정 리포트를 실행해서 성과 지표를 확인했어야 했는데요. S4하나에서는 이 KPI 앱을 사용해서 피오리 런치패드에서 대시보드처럼 주요 KPI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앱의 타일을 클릭하면 이 지표를 구성하는 상세 데이터를 드릴다운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널리티컬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분석 앱인데요. 앱을 실행하면 조건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조회된 데이터를 차트와 그리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KPI 앱과 어널리티컬 리스트 페이지 앱을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매 관리 영역의 주요 KPI 앱입니다. 특정 앱을 클릭하면 상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초과된 PO 품목을 조회했는데요. 약 7천여 품목이 기한이 초과된 상태이고 이 데이터를 공급업체별이 아닌 구매 그룹별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된 게 보이시죠? 이 데이터는 다시 차트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때 특정 수치를 클릭하면 해당 숫자의 조건대로 다시 데이터가 필터링 되면서 데이터를 새롭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39건으로 변경된 게 보이시고요. 이렇게 조회된 데이터는 다른 앱으로 이동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다른 뷰로 좀 더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상에서 미니 타일 표시라는 걸 클릭을 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앱과 연관이 있는 다른 지표들을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현재 데이터는 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구매 오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구매 조직 코드가 1710인 데이터만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의 데이터들이 구매 조직 1710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다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주로 이 조직의 데이터와 레이아웃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별도 타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부제목으로는 구매 조직 1710이라는 정보를 입력을 했고요. 이제 피오리 런치패드의 내 홈을 보시면은 방금 제가 생성한 기한초과 구매오더 품목, 구매 조직 1710에 9건이 있는 KPI 앱을 확인하실 수 있고 클릭하시면은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요 페이지입니다. 개요 페이지는 앞서 소개드린 세 가지 유형의 앱과는 다르게 하나의 페이지에서 여러 분석 주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분석 주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필터링 조건을 동일하게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페이지 안에 각각의 주제는 카드라는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정 카드를 클릭하면 앞서 소개해드린 다른 유형의 앱들로 이동이 되면서 상세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리 브라우저입니다. 쿼리 브라우저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4개 유형의 앱과는 다르게 특정 레이아웃이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뷰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쿼리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데모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리 런치패드에 접속하시게 되면 쿼리 브라우저라는 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쿼리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시스템 내에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 쿼리 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쿼리 브라우저에서는 구매 관리뿐만 아니라 ERP 내 여러 모듈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자재 관리, 구매 관리와 관련된 뷰만 필터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지출 분석 쿼리를 선택을 하고 분석을 위해 열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차원 분석 레포트와 같은 레이아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스템의 PO 지출, 구매 오더 지출 금액을 구매 조직과 구매 그룹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확인을 하셨고요. 다시 저는 얘를 분기별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차원을 열과 행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지표를 점점 세분화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차트 형태로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 역시도 당연히 여러 유형을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실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트를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의 축도 입맛에 맞게끔 변형이 가능하시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트와 그리드를 동시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분석한 데이터는 내가 향후로 지속적으로 조회하는 데이터다라고 하면 타일로 저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나만의 타일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홈에 추가된 앱을 방금 보셨고요. 앱을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가 내가 지정한 조건대로 조회가 됐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러한 데이터를 다른 앱으로 이동을 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다른 뷰로 조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이동 기능 역시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 관리 영역의 신규 기능,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ECC 대비 S4HANA로 오면서 구매 관리 영역에서 변화된 항목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재 마스터의 길이입니다. ECC에서는 자재 마스터 길이를 최대 18자리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정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18자리 이상의 자릿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셨어야 됐는데요. S4하나에서는 기본적으로 최대 40자리까지 자재 마스터 길이를 정의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타입이 변경이 되었고요. 물론 이러한 변화는 각각 고객사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피그레이션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HS 코드 관리입니다. 회사에서 수출입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자재나 서비스별로 상품 코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자재 마스터의 플랜트 레벨로 HS 코드를 관리를 하셨다라고 하면 S4하나에서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서비스라는 모듈에 있는 커머디티 매니지먼트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ECC에서는 커머디티 코드를 플랜트 레벨로 관리를 하셔야 됐다라고 하면 S4하나에서는 플랜트 레벨이 아닌 국가, KR, US 등의 컨트리 레벨로 자재의 HS 코드를 관리할 수 있고요. 또한 대량의 분류를 위해서 분류 및 재분류 기능에 대한 피오리 앱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의 거래처에 대해서 커스터머 코드, 벤더 코드로 구분하여 여러 트랜잭션을 활용해서 정보를 관리했다라고 하면 S4하나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마스터 오브젝트를 가지고 단일화된 화면을 통해서 회사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통합,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파트너가 커스터머 벤더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느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 대표자명 등 주요한 정보들을 단일값밖에 관리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파트너에서는 각각의 기관별로 유효한 정보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인에 대해서도 커스터머 코드 따로, 벤더 코드 따로 이원화해서 정보를 관리하다 보니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비즈니스 파트너는 하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코드를 통해서 고객이든 공급업체든 동일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시고요. 고객이냐 공급업체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구분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4하나에서는 구매 오더를 생성을 할 때 공급업체 코드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 코드로 생성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S4하나에서 공급업체,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통합 관리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생성되거나 변경될 때 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갖고 있는 거래처 역할에 따라서 CVI라는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공급업체 마스터가 생성되고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 오더를 생성을 하실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업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구매관리 영역에서 트랜잭션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존 ECC에서는 클래식 트랜잭션, ME21, ME22와 같은 클래식 트랜잭션과 ME21N 등의 트랜잭션을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S4하나에서는 더 이상 클래식 트랜잭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피 없이도 오래된 버전부터 사용하던 이제 바피와 가장 최근에 추가된 바피까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S4하나에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바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관리 영역의 심플리피케이션 아이템들인데요. 첫 번째가 데이터 모델의 단순화입니다. ECC에서는 재고 수량 관리를 위해서 재고의 유형별로 각각 테이블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 되거나 업데이트 됨으로써 DB락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S4하나에서는 이러한 테이블들을 간소화하고 메딱이라는 이제 자재 문서 테이블 하나와 마스터성 데이터를 관리하는 테이블들만 남겨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DB락이 최소화됨으로써 전체적인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단의 성능 향상과 인메모리 DB라는 DB의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서
그 재고의 대량 처리 성능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단적인 예가 재고 백플러시입니다. 기존에는 대량의 백플러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성능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에 백그라운드 잡으로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요. S4하나에서는 이 백플러시를 야간에 수행하지 않고 업무 중간에 적절한 시간 텀을 두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다른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고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재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치화가 되기 때문에 안전재고에 대한 수치 역시 낮게 관리함으로써 재고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고관리 영역에서도 트랜잭션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재고 이동 유형별로 트랜잭션들을 제공을 했었다라고 하면 S4하나에서는 미고라는 트랜잭션과 사용자 역할별로 제공되는 퓨리 앱을 사용하셔서 재고 이동 처리를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심플리피케이션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심플리피케이션 아이템들이 구매 관리 영역, 재고 관리 영역에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help.sap.com에 접속하셔서 심플리피케이션 아이템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을 마치기 전에 SAP S4HANA 구매 관리의 주요 변화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S4HANA 구매 관리의 주요 변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루션의 단일화 및 확장입니다. 기존 ECC 안의 구매 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SRM, SLC, 그리고 아리바와의 연계 등 시스템에 통합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코어가 제공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확장을 통해서 특정 고객사에서는 이제 전체 구매 지출 비용을 감소를 시켰고요. 공급업체와 계약 프로세스 등 전체적인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및 향상, 그리고 이로 인한 지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중심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셉9이 기반의 업무 처리 화면 대신에 피오리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의 형태의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별도의 데이터 추출 없이도 S4하나 안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쉽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4.6에서 최대 200, 500까지 빠른 주요 공급망 트랜잭션에 대한 속도 향상 등을 보실 수 있었고요. 또는 재고, 고객, 오더 정보 등 주요 정보들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도입입니다. 앞서 여러 신기술 시나리오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S4하나에서는 예측, 머신러닝, RPA 등의 신기술을 구매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함으로써 전체 조달 프로세스의 45% 정도를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4하나 구매 관리의 신규 기능 및 변화 사항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내용보다 더 많은 변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SAP 포탈과 헬프 포탈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션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